그 다들 하고 싶은 건 아니면 그 아는 애들이요. 아는 애들이요? 네. 네. 4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이 어? 친구가요. 자, 지금. 자, 질문. 이제부터 4번이요. 네. 자, 족수. 25쪽 4번. 자, 25쪽 4번을 한번 쫙 펴볼까요? 25쪽은 숙제가 아니었는데. 응? 왜요? 왜 아니야? 왜 아니에요? 26쪽부터 29쪽이다. 그러면 25쪽 안 들어가? 26쪽부터. 25쪽부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선생님 동영상 보세요. 26쪽. 자, 뭐 여튼 문제 있는 거 다 풀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몇 번 4번이라고요? 네, 25쪽. 25쪽에 4번이라고요? 없네. 26쪽이구나. 전혀 뭐야. 자, 26쪽 4번. 이런 것들은 봐. 주거 문제 해결. 주거가 뭐야? 집이잖아요, 집. 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4번. 미안해. 번호를 잘못 읽었네. 합성의약품이잖아요. 자, 합성의약품. 합성의약품은 자, 기억번.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에 아세트 살리실산입니다. 여러분. 살리실산의 상품명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의 상품명일까요? 아세트 살리실산. 그렇지. 여러분 살리실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야?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거죠. 피부 뭐가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언니. 자, 그러니까 일단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거는 버드나무에서 그냥 딱 추출한 물질이야. 그거를 아세트산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들어낸 게 아세틸 살리실산. 그거를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배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 페니실린은 이거 큰일 나죠.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아스피린이죠. 아세트 살리실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합성의약품의 개발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 이거 틀리면 병신이고요. 자, 그 다음 또. 자, 그 다음 29쪽에 3번. 29쪽에 3번이요. 별표네요, 별표. 자, 이런 것들은 여기 그냥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요. 뇌를 좀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죠. 거기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거는 모든 과학 아니면 수학 이런 데서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어내는 거는 연습에 의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축은 뭐라고 나왔냐면 한 분자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그럼 예를 들어서 CH%면 이 전체가 분자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C가 하나, H가 4개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분자나 원자의 개수가 자 숫자 셀 줄 알죠? 가는 5개, 나는 8개, 다는 11개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5개, 8개, 11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가, 나, 다. 그런데 세로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네들 탄소 개수 분의 수소 개수를 나타내 준 거야. 자, 우리 얼마나 산수 잘 알아볼까요? 탄소의 개수분의 수소의 개수가 가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4라고 나왔네. 여러분 4라는 말은 1분의 4, 2분의 8 이런 것들 다 4죠. 그런데 그거를 합쳐서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5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분의 4, 2분의 8 이렇게 해갔는데 5개니까 얘는 바로 뭐라는 거야? 1분의 4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C가 하나에 H가 몇 개라는 뜻이야? 4개. 메테인이구나.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친구 한번 해볼까요? 나 구성하는 원자수가 8개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 탄소 개수분의 수소의 개수가 얼마라고요? 3. 3이면 당연히 1분의 3이죠. 1분의 3이거나 2분의 6이거나 그만해도 되겠죠? 그럼 당연히 2분의 6이구나. 그럼 얘는 C가 2개, H가 6개. 아이 추워. C2, H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에테인. 그럼 다는 뭐야? 헐! 지랄하고 봐봐. 다는 보니까 정수가 아니네. 정수가 아니네. 그런데 너네 봐봐.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단 말이죠. C가 몇 개고 H가 몇 개면 합쳐서 11개가 나올까요? 이건 누굴까요? 굿잡. C3H8이죠. 자, 이 친구 이름 뭐예요? 프로페인. 한 템포 쉬는 겁니까? 네. 자, 이 친구 프로페인이죠. 어머.
그럼 너네 딱 보는 거. 이 친구는 프로페인이니까 LPG. 자, CH4는 바로 뭐라는 거? LNG. 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겠죠. 자, LPG는 프로페인하고 무엇의 혼합물이야? 뮤테인. 그렇지. C4. 왜 이래 이거? C4H10의 혼합물이죠. 그러면 니은번 먼저 한번 해볼까요? 다는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헐. 액화 천연가스면 천연이 영어로 뭐야? 내추럴. 그렇죠. 그러니까 natural gas. 그러니까 이거는 LNG가 되겠죠. 틀렸네. 지랄하고. 그럼 다는 C3H8이니까 LNG가 아니라 바로 뭐여야 돼? LPG. 그럼 이때 P는 바로 어떤 것의 약자에서 오, 굿자. 페트롤륨. 그럼 페트롤륨은 바로 뭐야? 석유죠. 그러니까 얘는 액화 석유 가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 그럼 니은번 틀렸죠? 그냥 디귿번 먼저 볼까요? 디귿번은 여러분 우리 이거 하면서 시험 봤던 거. 자, 탄화수소는 탄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탄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체적으로 그들의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져요.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하고의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요? 다가 더 높아야 되겠죠. 끓는 점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더 정확하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분자량을 배웠잖아. 분자량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만유인력이야. 너네 만유인력의 법칙 알아볼라. 알아요. 어디선가 들어봤죠? 야, 무거운 애들끼리 끌어당기는데 더 세게 끌어당긴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죠. 그건 나랑 서양주도 막 끌어당기고 있어. 그런데 무거운 애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무거운 애들끼리 더 세게 끌어당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네. 나랑 서연이랑 끌어당기는 거나 나랑 가은이랑 끌어당기는 게 훨씬 더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왜? 가은이가 졸라 무겁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만유인력인 거는 분자에도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CH4 분자량 10 안 나와 10. C2H6 분자량 안 나와 10. 30. C3H8 분자량 44. 그러니까 분자량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탄소 개수가 늘어나면 분자량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배울 때만 해도 분자량을 안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탄소수가 증가하면 끓는 점이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배우지만 맞아요. 이제 분자량을 배웠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걸 말을 바꾸는 거야. 그쵸? 아후 분자량이 늘어나면 끓는 점도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커먼 센스 하나가 나오네요. 온실가스. 여러분 지구온난화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지구의 기온이 평균 기온이 15도씨여야 되는데 자꾸 그게 지금 더워지고 있다잖아요. 왜?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를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이펙트, 온실효과라고 한단 말이죠. 어머. 그런데 그 온실효과의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기체가 너네들이 알고 있는 게 어떤 기체야? 탄소. 이산화탄소. 그렇지. 탄소. 이산화탄소입니다. 탄소. 왜냐하면 이 친구가 대기 중에 0.03%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자꾸 이게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얘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넣잖아요. CH4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거에 메테인하고 이산화탄소인데 다행히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지금 얘기했잖아. 니방기에도 있지만요. 네? 돼지 아니야. 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뭐야? 초식동물. 위가 막 7개씩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요? 네, 초식동물, 되새김질하는 애들. 걔네들은 트림 안먹고 해가지고 예, 트림에서 나오고요. 돼지. 퐁퐁퐁 하면 이런 데서도 나오고요. 돼지. 아, 돼지는 아니야. 안 그래요? 돼지가 육식동물이에요? 잡식이죠. 그게 뭐지? 그러니까 위가 여러 개 있는 친구들요. 아이고 무슨 위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소, 말 그런 과들 이렇게 다리 길고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소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대요. 아 그래요? 왜냐면 소를 키우면 당연히 이제 소가 많아지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 맛있는 걸 안 먹고 어떻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여하튼 중요한 건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기도 하지만 뭐도 온실 효과의 원인 물질이라고요. 메테인, CH4. 됐나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도 똑같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농도라고 가정을 하잖아? 그럼 이산화탄소보다 100배 이상 효과가 더 크대요. 다행히 없으니까 걱정이지. 자,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온 거고요. 3번이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CH4 거기다 써주세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CO2, CH4. 사실 그거 말고도 많지만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읍시다.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다음 또 없어요. 질문 없음? 네, 좋아요. 자, 우리 어제 신도라 한번 나가볼까요? 아, 천재. 아빠 일어나. 이거는 당연히 뭐? 귀여워. 이거는 뭐? 안 배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5초만 먹읍시다. 우리는 분명히 자 단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 단원의 제목. 양과 뭘? 오케이. 그러면 항상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으로 오는 거 알아 몰라? 몰라. 몰라요. 자, 저번에도 말했던 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으로 오는 겁니다. 제목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이 화학식량과 몰이야. 그럼 이 얘기는 화학식량과 몰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네.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 네, 약속을 했죠. 약속. 어떤 약속을 했나요? 어떤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뭐를 붙여서? 그래. 그렇지. 원래 화학식량은 단위가 없는데 여기다 단위를 붙였죠. 그럼 단위를 붙이는 뭘? 순간 더 이상 얘는 화학식량이 아니야. 아니다. 그럼 이걸 새롭게 정의를 내리죠. 이걸 뭐라고 하자? 1몰이라고 하자. 약속을 했다는 거죠. 제가 새로운 게 생생해요. 제가 겁나게 웃었는데. 선생님 문자 영어 문장을 쓰니까 문자 하니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여기 영상 볼때 근데 못 들어볼까? 알겠어요. 네, 제가 쌀 한 다스 주세요 하니까 제가 겁나게 웃었는데요. 여러분, 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맞나요? 새로운 게 탄생한다. 새로운 게 탄생합니다. 그래, 그 새로운 게 탄생해서 화학식량에다 그람을 붙이는 뭐라고요? 몰. 자, 그렇다면 네. 와터. 커피. 물이 있네, 물. 물이에요? 아, 아직. 물이. 오. 자, 물을 떠올게요. 마술이다. 안녕히 가세요. 실험 준비물이에요. 저도 네. 갈래요. 맞아요. 수업 준비물이야. 앉아. 닥쳐. 안 돼. 이따가. 수업 시험. 듣기 안 위해 돼. 실험 준비 물. 수업을 듣기 위한 물인데. 닥쳐. 실험 준비 물. 닥쳐. 우리 반 이름 시험 준비 물반. 물이 우리 반 필요해요. 이름 크록스였던 반이에요. 원래 다 크록스였는데 네가 들으면 갑자기 크록스가 아니었어. 나도 아니야. 나 지금 크록스 아니야. 자, 그럼 수고 시작해보겠고요. 그만. 그만. 수업 준비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커먼센스 좀 하나 늘려볼까요? 이 종이컵의 크기는 네. 모양만 다를 뿐 요렇게 생긴 애들은 사이즈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이렇게 한가득 물을 담아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규격 용량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종이컵이 요만한 종이컵은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럼 이제 커먼센스야 상식? 그럼 도대체 여기다가 이렇게 한가득 물을 담으면 약 어느 정도가 되니? 180ml. 오케이? 176ml. 내가 그냥 180판 올림? 어머나! 아니 그럼 이게 180ml야? 물은 180ml가 180g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분, 원자나 분자 한 개의 크기는 조그맣다, 크다, 작다, 조금 작다, 많이 작다, 많이 작다. 자, 그럼 이 얘기 무슨 말이니? 이 안에 지금 H2O, 자, H2O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내가 우리 H2O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대가리. 그렇죠. 곰돌이 대가리. 묶어. 곰탱이. 대가리. 이거는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 곰돌이 대가리야.
그럼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아주 조그맣다는 거죠. 선생님. 어? 근데요, 가디라는 게 있어요? 대가리 안. 아니, 곰돌이 대 가디면 곰돌이랑 가디가 싸우는 거잖아요. 자, 수업의 맥을 끊는 그런 질문은 옳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안 돼.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곰돌이 대가리가 포인트가 아니야? 그럼 이 곰돌이 대가리가 엄청나게 작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 곰돌이 대가리가 많이 들어있어, 조금 들어있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규격 용량이라고 그랬죠. 종이컵에다 물을 한 가득 채우면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180g. 자, 몇 g이라고요? 180g. 어머 얘들아, 물 분자량은 얼마였죠? 에이씨! 자, 18이요. 그렇죠. 물 분자량 18이었죠. 그러면 이 말은 물은 18g이 몇 몰이라고요? 1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너네들 머릿속에 야, 종이컵 한 컵은 물 180g이래. 그럼 이제 너네들의 머릿속에는 거기에 뭐라고 입력이 되어야 돼? 자, 바로 몇 몰이다. 어머. 18물이. 지금 병신들이야? 자, 그렇지. 자, 물은 몇 g이 1몰이라고요? 18g이 1몰이죠. 그럼 내가 종이컵 한 컵에 물이 180g이 들어갔어. 그럼 너네들의 뇌에는 바로 뭐라고 나와야 돼? 10몰이네요? 이렇게 나와야 다은이 돼. 천재. 자, 다시. 물 한 컵은 몇 몰이라고요? 10몰. 왜냐하면 물 분자량이 얼마니까? 18이니까 18g이 1몰이죠? 그러면 180g은 몇 몰이라고요? 10몰. 그러면 이제 내가 요거를 1몰만 마셔볼 거예요. 19만 정확히 마셔보세요. 1몰은 내가 몇 g을 마시겠다는 거야? 18g. 그런데 내가 이거를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요. 나는 이 종이컵 한 컵을 10번에 마십니다. 진짜요? 이건 우리 넘어가는 거야? 다? 한 모금 이거요? 요만큼 없어졌죠? 그죠? 아,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 과장하지 않고 그냥 마시면 그렇다는 거야. 어떤 개새끼가 한 컵을 한 번에 마신대. 그러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는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시면 10모금이 한 컵이야. 어머! 그러면 희재 한 모금은 물 몇 몰인가요? 그럼요. 요런 것들이 계속 이제 모래 단위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어머나! 그런데 갑자기 궁금했어. 과연 희재가 마신 물 한 모금 속에는 1몰 속에는 저 곰돌이 대가리가 몇 마리가 넘어가나? 자, 내가 마실 테니까 세보세요. 마음속으로. 자, 마십니다. 1몰 곰돌이 대가리. 몇 개 넘어갔어? 생생해요. 자, 1번 조금, 2번 많이. 많이. 당연하죠. 사람들이 그게 궁금해진 거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왜 다 마셔요? 아, 안 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물이라고 하는 건 1몰이 18g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으로부터 사실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야, 물이 1몰이 18g이라며 그럼 그 안에 곰돌이 대가리가 과연 몇 개가 들어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그게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계산해냅니다. 세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계산을 했더니 중요한 거야. 몇 개의 곰돌이 대가리가 들어있었니? 18g 속에야. 18g 속에 곰돌이 대가리가 몇 개가 들어있었니? 계산을 했더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들어있었다는 거야. 진짜. 한번 계산해 네. 보세요. 자, 6.0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곰돌이 대가리가 모이면 몇 g이 된다는 거야? 18g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곰돌이 대가리 한 개의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가볍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몰이 18g이라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약속으로부터 18g 속에 이만큼의 곰돌이 대가리가 들어있다는 거는 바로 뭐라는 거야?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그럼 내가 여기 진짜 뭐라고 쓸 거냐면 우리는 1몰은 몇 g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죠. 자, 1몰은 몇 g이라고요? 장난하지 말고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뭐를 붙였다고요? g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몇 개인데 이게 바로 1몰의 개수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 그렇죠. 그러면 1몰은 몇 개를 1몰이라고 한다고요?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개.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계속 1몰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 몰이 뭐야? 이렇게 말했을 때 너네들은요. 제일 먼저 얘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되나요, 여러분? 몰과 화학식량이 제목이죠.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1몰이 뭐야? 라고 물었죠. 그렇지.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말 그런데 그 안에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개가 들어있대. 그렇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어머! 그런데 잠깐 안 돼. 이거 지금 여기서 너네 집중해서 들어서 익혀줘야 돼. 곰돌이 대가리. 아니 그럼 물이랬어. 자 이건 물이었어요. 그럼 수소 원자는 1몰이 몇 g인가요?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필요하죠? 얘는 원자량이 1이니까 수소 원자는 1몰이 몇 g이야? 1g. 자 여러분 물 분자량은 18이고 수소 원자량은 1이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한 개보다 몇 배가 무겁다고요? 18배. 뭐 5배? 18배. 자 얘네들 몇 배가 무겁다고요? 18배가 무겁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 자 18배가 무겁다고요. 그러면 산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물 분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하나보다 몇 배가 무겁다고? 18배. 네. 물 분자 두 개는 수소 원자 두 개보다 몇 배가 무거워? 18배. 그럼 물 분자 5개는 수소 원자 5개보다 몇 배가 무거워? 그럼 얘를 정리하면 이들의 개수가 똑같으면 몇 배가 무거운 거야? 18배. 자, 거꾸로 말해볼까요? 그럼 얘네들이 18배가 무겁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어떻단 뜻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봐. 물 1몰 속에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개가 들어있죠. 그러면 수소 원자 1몰이 1g이야. 18배가 무겁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와 물 분자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는 뜻이야?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얘기는 1몰에 해당하는 개수는 모든 물질이 전부 다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아예 이제 쌈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숫자야? 외워버려야 하는 숫자죠. 자, 준서야. 네. 물질 1몰은 몇 g이야? 화학식량 그럼. 그럼 그 안에 그 물질 몇 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6.02 곱하기 10에 그렇지. 자, 승민아. 물질 1몰은 몇 개야? 몇 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그렇지. 가은아. 어떤 물질 1몰은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 그럼 소율아. 2몰은 몇 개야? 12.04 곱하기 10에 산수 잘하네. 서연아. 0.5몰은 몇 개야? 3.01 곱하기 10의 23. 굿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몰의 질량을 배웠었는데 오늘 하나 더 배울 거야. 1몰에 해당하는 개수를 하나 더 배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물 18g을 마시면 그 안에 곰돌이 대가리가 몇 개가 들어있다고? 6.0. 자꾸 말을 해야 돼. 자, 물 18g을 마시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꼭 말해줘야 돼. 자, 한 모금 마시고 엄마 나 오늘 물 곰돌이 대가리 모양인데 걔 6.02 곱하기 10에 20세제곱개 마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 줄 알아? 야, 그래? 아니 곰돌이 대가리가 이만큼이 모여서 18g이라며? 그럼 곰돌이 대가리 한 개는 몇 g이야? 자 다시 곰돌이 대가리 한 개는 몇 g이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 많아요. 그렇지. 아니 뭐가 날라다녀. 자
그러면 나누면 대주가 아니라 이제 말해야 되는 거야. 야, 아니 그러면 곰돌이 대가리 한 개는 몇 g이게? 이런 문제가 진짜 나온다고요. 그럼 비례식 꿀 줄 알아 몰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자 그러면 이거 네모는 나누기 하지 마. 뭐분해 뭐? 분수로 말해. 6.02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말하는데? 자 네모는요 6.0 곱하기 10의 20세제곱 분의 얼마라고요? 18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이게 곰돌이 대가리 하나의 진짜 질량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걸 지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요? 얘들아 곰돌이 대가리 귀도 예쁘고 짠짠짠. 내가 뿌까머리 아니에요? 아씨 얘가 이상하게 생겼네 몰라. 자 그럼 이 곰돌이 대가리 한 개의 진짜 질량은 얼마니? 자 약분하지 말고 하면 얼마라고요? 6점 0이 곱하기 10에 23분의 개분의 18 그럼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거 계산할 줄 알아 몰라? 할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이럴 땐 우리 센스 있게 어떻게 하는 거니? 6.0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때는 미안하지만 0이야 너 꺼져줘. 살짝 버리고 계산합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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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6.0이 18? 나누기가 쉽네 찌라나그. 10에 자. 23분의 3. 자 이거 이렇게 약분했어. 얼마 나와? 3. 그렇지. 그러면 너네 혹시 10의 20세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나는 거 알아볼라. 자 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지. 자 10의 제곱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자 알아볼라? 근데 그거 수원에 배워요? 아 그런 건 상관없고요. 자 알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안 쓰고 이제 계속 이렇게 쓸 거거든요. 알면 돼요. 어머 아니 그럼 이거는요. 자 마이너스 20세제곱 그럼 턱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턱에라는 건 한 개가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너네 봐봐. 이 질량 상상 가능해 불가능해?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 몇 개 있는지 몰라? 계산해봤는데요. 아냐.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 그런 거 안 돼. 아이 수민아. 많이 나왔어요. 그걸 다 계산하는 거 진짜 우리 유심적 발상이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요점은 뭐야? 우리는 물 문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측정은 불가능하죠. 왜?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내가 맨날 머리카락 얘기하는 거야. 머리카락 저울에 올려놔봐. 저울 눈금 안 돌아가요. 그럼 머리카락 다 뜯어서 올려놓으면 머리카락 개수를 너 네 머리카락 다 뜯어서 올려놔도 안 올라갈걸요? 나는데요? 네. 대가리가 반짝 네. 그러니까 그것 하나의 질량을 진짜 재는 거는 무의미하죠. 이 정도까지 무의미하죠. 잘하게 해서 놓으면 아이 저 새끼 진짜.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질 하나의 진짜 질량을 알아냈단 말이죠. 그래? 아니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뭐라고 줄 거냐면 야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1몰이 아니라 한 개의 진짜 질량 실제 질량이죠? 아이고 역시 진짜 질량 진짜 질량은 얼마니라고 하잖아? 그럼 이거 바로 뭐야? 18g을 1몰의 개수로 나누게 한 거죠. 그러니까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뭘로 나누게 한 거야? 1몰의 개수로 나누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너네 봐라. 이거 몰몰 약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수분의 질량. 그렇지. 그러니까 나누기. 결국 얘네들은요. 자, 어떤 물질의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거죠. 1몰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6.02 곱하기 10의 20세제곱개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음 시간에 시험 때 낼 거란 말이죠. 물질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야? 6.02 곱하기 10의 20세제곱분의 화학식량 그램. 화학식량도 이제 단어가 기니까 내가 뭐라고 쓸 거야? 식량 그램. 진짜 있는 말입니다. 식량 그램. 그런데 식량 있는데 먹을 거 생각하면 안 되죠. 식량하면 화학식량 이런 생각해야죠. 여러분 지금 봐.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한 번 듣고 말면 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 아시죠?
계속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 너한테 말할 때도 듣고 너한테 말할 때도 듣고 너한테 말할 때도 듣고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빠르게 놓고 계속 들어. 아, 저 여자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내가 똑같은 말 한 10번쯤 들었는데 모르면 나는 병신이겠지? 뭐 이러면서 듣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 일몰의 개수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 이산화탄소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얼마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보다 설명하는데 이렇게 돈 주고 지금 이게 초딩 수업이 아니라고 이 새끼야. 44인데요 일단. 초딩 수업이고요 일단. 이게 끊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쉬는 시간이에요. 닥쳐! 야 집에 갈 때는데 시비 뭘 쳐 이 새끼야. 화장실 가고 싶은데. 저 너무 급해요. 초딩들 어머니 진짜 미치겠네 우리 초딩들. 아우 진짜. 갔다 와 이 새끼야. 몰라. 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입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을 저렇게 구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을 하는데 저 새끼가 딴지를 걸었어.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는 화학식량이 얼마라고요? 44. 니까 이산화탄소 1몰은 몇 g이라고요? 44g. 그리고 그 안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사탕처럼 생겼어요. 사탕이 몇 개 있나요? 3개.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사탕 개수는 여전히 6.0 곱하기 몇 개라고요? 12g.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야. 그래? 그럼 이산화탄소 2g, 22g은 몇 몰이야?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죠. 몇 몰이에요? 0.5몰. 이런 거 모르면 진짜 우리는 화학 그만둬야죠. 너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탕은 몇 개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3점. 당연히. 그렇지, 몇 개? 3.01 곱하기 10에 23개. 굿잡!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어렵나요? 네. 안 어렵죠.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몰의 질량과 일몰의 개수를 했단 말이죠. 여기 하나가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몰의 부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네 봐봐. 우리 이 세상에 살다가 양을 재는 단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을 재는 단위 너네 가장 익숙한 게 개수야. 1개, 2개, 3개. 자, 개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그러면 내 몸무게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 몸무게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바로 뭐야? 질량이잖아요. 그리고 또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뱃살에도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뭐? 아니지. 뱃살은 부피죠, 부피. 부피가 되죠. 이 친구예요. 너네 거기에 무겁다고 꼭 이렇게 뱃살이 나온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전 무거운데 나는 가벼운데 막 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무거운데 거야. 말랐어. 그러니까 결국 너네 봐봐. 자, 선생님 말을 들어봅시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뭔가의 양, 어마운트를 표현하는 단위인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어떤 단위를 배우게 되는 거라는 거야. 몰이라는 것에 대한 걸 다루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일몰에 해당하는 개수, 일몰에 해당하는 질량까지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일몰에 해당하는 뭐가 나오는 거야? 부피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그 일몰에 해당하는 부피에 대해서 정립한 화학자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요. 화학에서는요. 엄청 중요한 아저씨예요. 화학자 아저씨. 아줌마. 인터넷에 치잖아요. 어떤 아저씨를 한번 쳐보냐면요.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아저씨를 한번 쳐보세요.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아저씨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들 중에 가장 못생긴 아저씨가 뜹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니까. 못생긴 아저씨가 떠요. 아줌마. 그러니까 이 아보가드로는 정말 위대한 화학자인데요. 그렇습니다. 개못생겼어. 비주얼은 별론 거죠. 아니 그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집에 가서. 너 4시 반에 가기 싫다는 얘기죠, 집에? 아니요. 그죠? 자, 자꾸 단순히 하면 집에 갈 시간이 늦어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꼭 다 하고 갈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아보가드로 법칙을 얘기한답니다. 법칙?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한 번도 내용입니다. 안 들어봤지? 자,
까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저씨가 어떤 얘기를 했니? 자, 내용을 들어볼게요. 중3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어떤 걸 배우냐면요. 요만한 부피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요 부피에다가 어떤 기체를 넣어봅니다. 당연히. 야, 나이가 수소기체 넣어볼 거야. 수소기체는 H2 요따만해. 제일 조그만하지. 자, 요렇게 생긴 애를 여기다 넣었어. 과연 몇 개가 들어갈까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의상 얘 100개가 들어갔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수소 빼고 조금 더 큰 O2를 넣어볼 거야. O2는 조금 더 큽니다. 와, 크니까 좀 덜 들어가겠지? 25. 그리고 여기다가 개수를 넣었어요. 25. 그랬더니 100개가 들어갑니다. 와. 그러면 이 기체? 아, 이상한데? 그럼 이거 모양이 똑같아서 그런가? 암모니아 기체를 또 넣어봅니다. 암모니아는 이렇게 해서 똥똥똥 이렇게 생겼습니다. NH3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넣었어. 그랬더니 지랄하고 또 100개가 들어간 거야. 어라? 뭐야? 그러면 얘가 기체라면 결론을 내린 거야. 종류에 관계없이 다 100개. 부피가 똑같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체 분자의 개수도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같다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들어가야죠.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아보가드로가 만들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이상하다. 너네 봐봐. 조금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만약에 기체가 아니고요. 귤이었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사과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과 한 상자 안에 조그만 사과를 넣을 때와 큰 사과를 넣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같아 달라?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크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면 사과는 여기 있는 것들과 다른 거. 사과는 고체라는 거죠. 기체는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말이냐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고체라고 하는 친구들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어떨까요? 가깝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큰 거를 넣으면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런데 기체라고 부르는 상태는요. 가스는요. 여기에 입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입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기체라는 것은요. 분자 하나와 기체 분자 하나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 엄청나게 멀다. 그럼 이 엄청나게 멀다라는 개념은 바로 어떤 개념이니? 무한대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절대적 거리가 무한대가 아니고요. 내 크기에 비해서 무한대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기체 하나가 있어. 그럼 저기 기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조그만 애가 이렇게 들어갔어. 그런데 여기다 좀 큰 애를 넣을 거야. 여기다 큰 애를 넣어도 얘네들이 100개. 차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보이게 그리려고 이렇게 크게 그린 거지. 사실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는 어떻다고요? 엄청나게 조그맣다고요. 이거는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가 이제 고체잖아요. 너네 학교 운동장을 생각을 해봐. 그럼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끝에 가은이가 있네. 그래서 가은아 이리 와. 그러면 저장 어떻게 막 뛰어올 거 아니야. 그럼 금방 오죠. 그럼 우리의 거리가 멀지 않아. 그런데 똑같은 절대적 거리인데 개미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개미 하나, 운동장 끝에 개미 하나 들어있어. 개미야 이리 와.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겁나 오래 걸리겠죠. 그게 바로 뭐야. 아무리 똑같은 거리여도 이 몸의 사이즈에 다르다. 비해서 상대적인 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요. 이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는 거의 무한대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기체든 큰 기체든 그게 기체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우리 성립하는 이유가 뭐니? 기체는요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멀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필요 없어. 우리 이제 결과만 하면 돼. 야 그러면 결론 바로 뭐야? 이거를 중학교 3학년 과정 수준으로 씁니다. 모든 기체는요. 자, 이 말 중요해.
자, 기체의 뭐와 관계없이 종류와 관계없이 부피가 같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분자 개수도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쓸게요. 같은 부피 속에 포함된 기체, 또 강조합니다. 기체야. 기체, 글씨 너무 못 쓰는데 분자의 개수는 모두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오케이? 어머나. 아니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자. 고등학교 과정은 이거의 숫자를 구체화시킵니다. 야, 같은 부피? 얼마? 같은 개수? 몇 개? 이렇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니? 저기에 단서가 들어갑니다. 단. 온도와 압력은 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부피와 개수를 묻는 거니까 온도와 압력은 어떻다고요? 일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온도는 영어로 temperature죠. 네. T. 압력은 영어로 pressure죠. P.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TP인데요. 그럼 온도와 압력이 기준이 되는 온도가 있어요. 0도씨. 그러면 기준이 되는 압력은 몇 기압일 것 같아요? 1기압.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압이 몇 기압이니까? 1기압이니까. 그런데 너네 봐봐. 내가 여기다 1 한글로 기압 안 쓸 거고요. 영어로 쓸 겁니다. 대기가 영어로 뭐예요? 대기요? 뭐 에스터?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스트라토스피어? 에티모스피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 기압을 뭐라고 쓸 거냐면 모스피어의 ATM 씁니다. 왜냐면 한글로 기압이라고 쓰면 우리는 알지만 저쪽은 모르잖아요. 닥쳐. 자 이제 전체가 0도씨 1기압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0도씨 1기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그럼 물리나 화학에서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STP 이렇게 나오면 0도씨 1기압을 말하는 거야.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숫자 구체화시킵니다. 모든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같은 높이 속에 같은 개수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같은 개수가 바로 몇 개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입니다. 헐! 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 너네들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1몰. 오케이? 와! 1몰이잖아. 그러면 1몰이 도대체 모이면 몇 리터니? 외우는 숫자입니다. 22.4리터.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1몰이 몇 개? 1몰이 몇 리터라고요? 22.4리터.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쓰겠죠. 얘들아, 1몰은 몇 리터야? 22.4리터. 여기 STP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온도가 달라지면서 부피값도 달라져요. 하지만 그 부피값이 달라져도 모든 기체가 다 똑같이 달라진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5도씨야. 우리 지금 25도씨. 그럼 25도씨에서는 1몰이 부피가 조금 늘어납니다. 분자 운동하니까 24리터 정도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되는 거니? 너네들 이런 걸 알았어. 그럼 이제 연결할 겁니다. 어머 선생님, 그럼 1몰이 44g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리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1몰이니까 얘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라고요? 22.4리터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연결 시험 문제겠죠. 야 그래? 아니 그러면 베스킨라빈스에 갔어. 맛있겠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야. 아니 아이스크림을 사면 언니가 묻죠.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집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요. 그럼 이제 네모나고 하얀 거 이렇게 막 차가운 거 막 넣어주잖아요. 그걸 우리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이산화탄소 고체인 거 알죠? 아니요. 그럼 집에 갖고 오면 이 쉐끼가 막 생활을 해가지고 막 기체로 변한단 말이죠. 그거 물 그래서- 넣으면 물에다 넣고 넣으면 막 연신 안개로 막 자욱하게 하는 게 오, 자 궁금한데. 그러면 시험 문제 하나. 그렇지. 안개로 자욱하죠. 그럼 하얀 그 안개는 정체가 뭘까요? CO2 기체예요?
그렇게 하면 무식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하얗게 된 그것은 액체질소. 물방울. 자, 그게 과학을 배운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작은 물방울. 그 물방울이야? 이산화탄소 아닙니다. 액체질소. 야씨, 이산화탄소가 눈에 보이면 니네 친구들 말할 때 막 여기서 막 이산화탄소가 진짜 보이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너네 추운 날 말하면 입안에서 막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거 물방울이죠. 똑같은 거야. 추워서 나오는 거야. 드라이아이스가 차갑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패스. 그럼 여기서 드라이아이스를 언니가 줬는데 그것의 질량을 쟀더니 22g이야. 그럼 22g이라는 숫자를 딱 듣는 순간 몇 몰이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걸 봉다리다 넣어가지고 다 승화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그것의 부피를 재면 몇 리터가 나올까요? 0.5몰이니까 몇 리터라고요? 9점. 이런 거를 너네들이 배울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아래 거를 말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면 돼?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개수, 부피만 알면 다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막 화장실 가서 빨리 와야지. 막 뒤에서 막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장난하면 큰일 나. 아니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자, 그래서 저 진짜 가요. 알아. 조금만. 학교 그러면 갔다 와서 힘들잖아 이제 또. 그러면 봐봐. 승민이가 저게 집에 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승민이 손가락이 몇 개야? 10개. 나 5개밖에 없어? 아, 8개. 성화였어요? 여기 이쪽에 2개, 이쪽에 3개. 아, 그럼 승민이 콧구멍은 몇 개야? 한 개. 오늘 승민이 병신된 거야? 아, 우리 선생님 얘는 눈이 한 개고 있어요. 어. 얘는 왜냐면 일단 코랑 입이 없어요. 귀도 없고요. 저희 나쁜 년이네. 친구를. 자, 대머리예요. 다시. 이거 없어요. 자, 이제 안 돼. 제대로 대답해 봅시다.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다리가 없어요. 자, 좋아. 이제 준서로 갑시다. 없어요. 자, 준서 콧구멍 몇 개야? 2개. 2개. 그럼 준서가 2명이라면 콧구멍은? 4개. 준서가 반명이라면 콧구멍은? 발음 이상하네.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니?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NH3를 쓸 거야. 그러면 NH3 앞에다가 이자를 이렇게 딱 쓰잖아요? 요거를 이제부터 뭐라고 읽을 거니? 이 모래암모니아 이렇게 읽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모래암모니아면 NH3가 몇 개 쓰여져야 돼? 이렇게 2번 쓰여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중학교 때는 몰이라는 개념을 안 배우니까 이걸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어? 아모니아 2개? 이렇게 읽잖아.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죠. 그래? 그럼 이 안에 N 원자는 몇 개? H 원자는 몇 개 있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소율아. 자, 이 NH3 속에 N원자 몇 개 있어? 2개. H원자는 몇 개야? 6개. 다 대답하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오면 이게 개가 아니라고. 고등학교 오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몰. 뭘? 자, 몰자 안 써 있어도 이건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몰의 암모니아.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 시험 문제야. 이몰의 암모니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N원자는 2몰이라고 답하는 거라고요. 이제 개가 아니라 어떤 단위로 들어간다고? 몰. 네. 그럼 여기도 H원자가 몇 몰 있어? 6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봐. 그 다음 그러면 몇 개야? 이렇게 물으면 1몰이 요만큼 개수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2몰이네? 그럼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0 세제곱계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2개라고 하면 그거는 볼 것도 없이 틀린 말이에요. 선생님, 자, 그런데 진짜요. 네. 왜 근데 음. 6.01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하고 왜 602 곱하기 10의 21제곱이라고 그거는 수학쌤께 여쭤보세요. 거듭제곱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간단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크기를 비교하기 쉽게.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뒤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숫자를 지멋대로 쓰면 크기 비교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숫자를 다루는 사람의 약속이에요. 거듭 제곱은 꼭 앞에가 몇 의 자리로 쓰는 거야? 1의 자리. 오케이? 사실은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계산을 하면 자 뒤에 버려볼까? 12 곱하기 10의 23제곱이죠. 과학하는 사람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쓰는 거야? 1.2 곱하기 10의 24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아 물론 객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신경을 안 쓰지만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고요. 자 그런데 봐. 이게 뭐가 있냐면 이 숫자를 계속 쓰려니까 숫자가 졸라 크고 복잡하죠. 네. 그러면 이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를 줬습니다. 가은이. 아 어떤 아저씨가 저 얘기했다고요? 어떤 아저씨가 저 얘기했다고요? 아버지. 그렇지. 그래서 이 숫자를 누구 숫자라고 말하냐면 아보가드로스 넘버. 아보가드로스라고 합니다. 아보카도. 그럼 이게 한글로 아보가드로스 이렇게 하면 걔네들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걸 영어 알파벳으로 씁니다. 숫자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넘버. 아보가드로니까 A. 네. 오케이. 그러면 요 숫자 대신 뭐라고 쓸 거니? NA라고 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야, 육모는 몇 개야? 그럼 이 숫자를 곱하면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복잡한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6.1 곱하기 10의 20대접계라는 알고 그 숫자를 모르는 상태로 하면 되겠죠. 그걸 알고 NA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육몰은 6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절대로 그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육몰은 6NA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것을 자 다음 시간에 필기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끗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오늘 배운 거니까. 네, 노트 좋아요. 자, 꼭 필기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넘기면 27쪽 보세요. 자, 27쪽 보세요. 자, 우리 오렌지도 27페이지 몇 번까지 문제 풀어올 거냐면요. 1번 1번부터 1번까지. 13번까지. 자,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 풀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는 몇 줄 추가됩니다. 이제부터 잠시는 그렇게 많이 추가돼. 어머, 2년 봐라. 2년 봐라. 자, 잠시는 어디까지 추가되냐면 아우 쉣 이거 안 했네. 자, 56? 자, 잠시는요. 일단 어디까지냐면 58번까지인데요. 57번 빼고. 자, 58번까지 여기 울스 트라이앵글. 여기까지야? 그런데 57번은 보류. 아, 이거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야. 57번 빼고. 모스 트라이앵글.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완자. 완자는 한쪽만 해올 거야, 한쪽. 자, 완전 한쪽만 들어갈 겁니다. 35페이지. 자, 완자 몇 페이지? 35페이지. 되나요, 여러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너는 이거요? 제가 공부하면 돼. 영상을 보면 이제 숙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거 네 책. 저것들 봐봐. 그냥 막 나가, 그지? 나쁜 것들. 안녕히 계세요. 잘 가.